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 거라고 제 사수님한테 말하면서 사수님한테 꿀팁을 달라 그랬어요. 예뻐 보이는 인턴 사원분들의 특징. 안녕하세요, 인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출근 첫날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지금 시즌을 딱 보아하니 대학생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종강한 후에 출근을 앞두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모레퍼시픽에 처음으로 인턴 출근을 하던 날에 그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첫 출근에 준비해야 할 것들, 또 사수님한테 예쁨 받는 법 등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저도 막 출근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회사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경험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으니까 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여러 가지 서치를 해봤었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옷을 어떻게 입고 가느냐. 옷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자유복인지 뭐 세미 캐주얼이라든지 갖춰서 입고 가야 하는지, 이거는 기업이랑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캐주얼하게 입고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첫날에는 저는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흰 색깔 반팔에 여름 자켓을 걸치고 슬랙스 이렇게 입고 갔었던 것 같아요. 조금 신경은 썼지만 그래도 그냥 무난한 룩으로.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이나 공공기관에 가시는 분들은 회사의 느낌이나 이런 정보들을 미리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점잖은 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정말 자유라서 후드티 입고 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걸요? 정말 다양한 옷을 다양하게 입고 오시기 때문에 복장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도 첫날이니까 좋은 첫인상을 드리려면 빡빡해 보이는 스타일 말고 무난하고 깔끔한 그런 룩을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무조건 한 평소보다 30분 일찍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본사 1층에서 만나서 인턴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어떤 회의실로 이동한 다음에 그쪽에서 설명을 듣고 계약서도 쓰고 그렇게 한 뒤에 이제 팀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했었던 시간에 정시에 그쪽에 가 있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회사 쪽으로 처음 가보는 거라면 길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여유롭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물이라고 하면 첫날에는 딱히 준비할 게 없기는 해요. 개인 노트북을 들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노트북이랑 필요한 것들을 줄 테니까. 그래서 뭐 손은 가볍게 가시면 되는데 작은 노트나 연필 같은 거는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서를 쓸 때도 연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처음에 아마 만나면 다이어리 같은 거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없이 바로 자기소개를 하러 이동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트랑 펜 정도는 챙겨가면 뭔가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저도 노트랑 펜 챙겨갔었는데 회사 다이어리 받기 전까지는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메모하고 쓰고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첫날이다 보니까 부서 몇 층이고 뭐 이런 간단한 정보들을 적어놓을 때가 필요한데 노트랑 펜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쓱쓱 적으면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밥을 먹게 된다면 뭐 양치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치약이랑 칫솔 챙겨가면 되는데 아모레퍼시픽에는 회사에 치약이 있어요. 핸드크림도 있고 스킨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사의 상품들을 계속 비치해 놓는 편이기 때문에 칫솔 달랑달랑 들고 가셔도 됩니다. 인턴으로 처음 출근을 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 제 경험이에요. 첫 출근을 하고 이제 팀으로 이동을 했어요. 팀원분들을 만나서 다 같이 짧게 미팅을 가졌어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도 하고 그리고 팀원분들도 다 한 번씩 자기소개를 해주시거든요. 잘 경청하고 밝게 자기를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뭐 너무 떨려가지고 막 주절주절 얘기하진 않고 간단하게 얘기할 것들만 했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계속 질문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해 맞춰서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기소개 시키면 너무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약 자기소개 시간이 온다면 요런 거 정도 말해야겠다. 기본적인 자기소개에 마지막에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 거라고 제 사수님한테 말하면서 사수님한테 꿀팁을 달라 그랬어요. 예뻐 보이는 인턴 사원분들의 특징 이런 꿀팁을 달라고 했는데 사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밝으면 무조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밝으면. 너무 에너지가 없어 보이는 것보다는 확실히 에너지가 막 있어 보이는 게 같이 일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사를 잘하는 거. 처음에는 도대체 누구랑 인사를 해야 되고 여기 복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다 인사해야 되나? 막 난 어디까지 인사를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 팀 분들한테는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뭐 집에 갈 때는 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약간 애매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 회사가 크다 보니까 1층부터 20몇 층까지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같은 층을 공유하시는 분들은 뭐 지나가면 그냥 살짝 고개를 숙이는 정도로 이렇게 인사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뭐 그냥 할 거 하면서 지나쳐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팀이 아니더라고 해도 좀 가까이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인사하면 너무 좋겠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위에 파티션이 없어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큰 책상을 같이 공유하는 느낌? 그래서 바로 앞에도 이렇게 서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옆에도 이렇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저희 학교 학생들이라면 공감할 텐데 이화여대를 다니고 계신다면 그 ECC에 열람실 있거든요. 그 열람실 생각하시면 딱 돼요. 파티션이 전혀 없고 넓은 책상에 앞 사람도 마주 볼 수 있고 옆 사람도 볼 수 있고 이런 느낌? 인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굳이 같은 팀원 아니더라고 해도 다른 팀 분들께서도 질문을 막 해주시거나 그럴 때도 있거든요. 주변에 앉으시는 분들이라면 인사도 하고 미리 이름도 좀 숙지해두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드릴 꿀팁은 이메일 쓰는 법인데요. 이메일 문화도 아마 회사마다 다르긴 할 텐데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인사를 하고 자기 소속이랑 이름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인사말 같은 거를 붙일 수 있겠죠. 그 사이는 내용을 이제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면 되는 거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팀 인턴 정나영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중간에 약간 한 칸 띄운 다음에 내용을 치고 첨부 파일에 파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첨부 파일 확인해주세요 아래 첨부 파일에 첨부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놓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하고 제가 요청한 거에 있어서 어떠한 답변을 주셨을 때는 이렇게 빨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이런 문장을 앞줄에 한쪽에 붙이면 되게 감사를 표하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팀원 디자이너 분한테 이렇게 디자인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뭐 답변을 받아서 계속 수정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다 메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의미를 잘 전달했는지 여러 번 읽어보면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을 때 이렇게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근 정신 안 차리면 이메일 같은 거에서 뭐 오타를 낸다든지 내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을 써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보내기 전에 한 번씩 꼭 확인을 하고 이제 보내는 분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참조를 해야 하는 분도 계신다면 그것도 참조란에 넣어서 주시면 되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내 전체 메일을 보낸다던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내는 분이 내가 보낼 분이랑 정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턴으로 처음 출근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그냥 사실 몸뚱아리만 가도 첫날에는 다 알아서 잘 챙겨주시고 다 할 일도 정해주시고 하니까 큰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일하게 될 브랜드에 대해서 공부가 조금 필요했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뭐 각종 리뷰 같은 것도 읽어보고 또 SNS 방문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이벤트가 최근에 있었는지 등을 팔로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업무를 하라고 지정을 안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지는 말고 SNS를 방문해 본다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다든지 자기가 맡은 직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무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대충 그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팀원분들이랑 다 인사를 하고 제 사수님께서 저를 데려가가지고 저희 제품 알려주면서 공부해야 할 것들 좀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마일스톤을 정해보자라고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뭘 해보고 싶냐라고 제 의견을 되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그때 신제품 기획이랑 콘텐츠 기획 등등의 업무를 맡고서 들어간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브랜드랑 어울리는 신제품은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또 이 브랜드가 앞으로 이런 이벤트를 하면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콘텐츠로 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었던 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난다 그러면 네가 앞으로 일하게 될 브랜드에서 할 일들을 미리 좀 추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인턴 출근하고 나서 그 기억들이 너무 까마득해진 것 같은데 벌써 5개월이나 잘 일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제 사수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다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말수가 적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회사라는 공간에 너무 큰 두려움을 갖지 말고 결국 다 같은 사람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잘 다녀오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꿀팁. 이건 제 개인적인 꿀팁인데 사실 회사에서 이거 진짜 약간 ENFP들이 조심해야 될 꿀팁인데 자칫하다간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얘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ENFP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말인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회사에 관련된 정보가 공유가 되는 곳이잖아요. 외부로 공유돼서는 안 될 정보들이 있을 텐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겠죠. 외부로 공유를 하는 거는. 그래서 회사에서는 할 말 잘하고 안 할 말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말 하지 않고 해야 될 말은 하고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멋진 회사 생활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래 인턴 친구 없이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수님들이랑 팀원분들이랑 앞으로 계속 잘 친해지면서 많은 거를 얻어오고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곳에서 근무하게 될 멋진 인턴 여러분들 꼭 힘내시고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제가 이걸 크리스마스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